회계정보 시스템 교수 차은미입니다. 12주차 1차 실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주차에 배우게 될 내용 좀 볼게요. 자, 우리 12주차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건데요. 자, 목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확인하여 총급여 및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대상자의 소득공제신고서와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12주차의 목표예요. 자,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학습 내용은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작성하기, 그 다음에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서 소득공제 증명자료 등록하기, 마지막으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부속명세서 및 소득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여기까지가 우리가 학습하게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좀 볼까요? 445페이지에 보시면 연말정산 자료의 입력 순서라 그래서 프로세스 순서가 나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이게 우리 전산상의 연말정산 자료 입력할 때 프로세스 순서거든요. 그 연말정산 자료 입력하는 메뉴 들어가시면 제일 첫 번째 보이는 탭이 소득명세 탭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급여 자료 입력했는 거 있죠. 급여 자료 입력했는 내용들이 요 소득명세 탭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종근무지나, 그죠? 종근무지라는 얘기는 회사 두 군데 근무하는 경우, 그죠? 혹은 중도에 입사했는 경우 있죠. 그러면 전근무지가 있겠죠. 전근무지. 그래서 종근무지가 있거나 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요 소득명세 탭에 개별적으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소득공제 탭이 보일 거예요. 소득공제 탭이 뭐냐면 우리 종합소득공제 있죠? 종합소득공제 배웠다, 그죠?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에서 공제되는 아이들, 뭐 인적공제라든지 신용카드 공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네, 그런 소득공제와 관련된 애들을 입력하는 메뉴예요. 입력하는 메뉴인데 이때 요 소득공제 메뉴에 직접적으로 입력하지 않고 다른 탭에서 입력해서 반영시켜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요 세 가지예요.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요 세 가지 소득공제는요. 의료비는 세액공제죠. 그죠? 의료비는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는 소득에서 공제가 되죠. 기부금도 세액에서 공제가 돼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요 세 가지는 각각의 탭이 따로 있어요. 탭이 따로 있어서 요 해당하는 탭에 입력을 하셔서 소득공제 탭에 반영시켜 주셔야 돼요. 요 소득공제 탭에 반영.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중에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냥 소득공제 탭에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득공제에 입력했는 애들이 어디에 반영이 되느냐? 정산명세에 반영이 돼요. 그리고 연금투자명세라든지 월세액명세 이런 데에 반영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일단 우리 요 소득명세 여기에 반영될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부터 봐야 되죠. 그죠? 그걸 보는 메뉴가 우리 전산 메뉴 중에 요 아이예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여기 들어가서 보면 그 우리 직원별로 우리 회사에서 지급했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 지급했는 거 제외한 나머지 종근무지나 전근무지 거는 소득명세 탭에서 요 소득명세 탭에서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입력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 449페이지 한번 볼까요? 44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소득명세 탭, 소득공제 탭이라고 해서 각 탭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연말정산에 입력할 그 전산상 메뉴에 각 탭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 잠깐 보고 실무수행 볼게요. 자, 소득명세 탭은 정산기간 동안이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죠?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종이나 전근무지가 있다면, 또는 인정상여나 과세대상 금액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제외할 금액이 있다면 음수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빼야 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리고 소득공제 탭은 의료비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신청서의 입력 내용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원등록에서 여러분들 부양가족 명세 입력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그러면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공제 내용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외 소득공제들은 다 입력하셔야 돼요.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 450페이지. 자, 의료비 탭은 왜 따로 빠져있냐면, 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요. 연말정산에 있는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탭이 따로 빠져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의료비 탭 입력하실 때, 지급처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건수, 입력은 생략하셔도 돼요. 자, 기부금 탭도 마찬가지예요. 기부금 탭도요, 기부금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탭이 따로 빠져있는 거. 자, 기부처에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입력은 생략해도 된다고 적혀있네요. 그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 탭은요, 우리가 신용카드 명세서를 따로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양가족별로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이 탭이 따로 빠져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가 좀 많이 달랐잖아요. 이 안에 지금 우리가 총 나눠야 되는 게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느냐,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했느냐, 그 다음에 문화생활에 쓰려고 사용했느냐, 아니면 일반 생활비로 썼는데 그게 신용카드를 썼느냐,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썼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공제되는 요율이 다르죠, 다.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따로 탭이 빠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금투자명세 탭은요, 요거 하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연금저축 입력하려면 요 연금투자명세 탭에 입력을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월세액 세액공제 받으려면 요 월세액 세액 탭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구나. 요 정도 감안해 두시고요. 저희 실무 이제 내용 봐도 될 것 같아요. 교재 452페이지에 보시면 근로소득 연말정산하기, 그래서 이렇게 김현철 사원의 연말정산 자료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는 아니죠. 그 삼일전자에 지금 총 4명의 사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 퇴사를 하고 3명 남았거든요. 그 3명 사원에 대해서 연말정산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김현철 사원의 연말정산 자료. 자, 상단에 보시면 다음에 제시된 국세청 제공자료와 증빙자료를 보고 소득명세, 소득공제,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월세액 등 정산명세 작성을 수행하시오. 이렇게 적혀있다. 그죠? 그래서 요 제공된 자료를 보고 전산에 입력해보란 얘기예요. 우리 전산에 입력하기 전에요. 이 제공된 자료를 보고 우리가 입력을 할지 말지, 공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우리가 판단을 좀 먼저 하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1번. 자, 첫 번째 자료가 뭡니까? 신용카드다, 그죠? 신용카드. 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신용카드 탭에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누가 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사용자 김현철 본인이 썼어요. 그죠? 본인이 썼고요. 보시면 사용금액 집계라 그래서 어디에 썼는지 쭉 나눠져요. 그죠? 일반은 그냥 일반 생활비로 썼는 신용카드라는 얘기예요. 15% 공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전통시장에 썼다, 대중교통에 썼다. 전통시장이 200만원 썼고, 대중교통으로 100만원 썼고, 일반 생활비로 신용카드 1600만원 썼대요. 그죠?
아, 그럼 이거 나눠서 입력해야 되는구나. 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일반이 다 요율이 다르죠. 공제받는 요율이. 그럼 나눠서 넣으셔야 돼요. 그죠? 요게, 요 집계 내역이 밑에 있는 요 사용 내역을 합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세부 내역은 굳이 우리가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교재.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넘어갔더니 현금 영수증이네요. 현금 영수증도 신용카드 등에 들어간다. 그죠? 따라서 신용카드 탭에서 입력하셔야 돼요. 신용카드 탭. 그죠? 누가 사용했는지 한번 봅시다. 김두식. 자, 김두식은 이 김현철 사원의 직계존속이에요. 직계존속. 자, 우리 신용카드는요, 형제자매가 썼는 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했는 거 복습해보면. 그죠? 그 다음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사용했는 거는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나이는 안 봐요. 그죠? 나이 요건은 안 봐요. 그런데 뭐는 봐요? 소득 요건은 보죠. 그죠? 그래서 소득이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썼는 거는 공제가 안 되고요. 소득이 없는, 나이는 넘어섰지만, 즉 20세 이상이고 65세 이하라도 그럼 나이 요건 충족 못해서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소득이 없다라면 그 부양가족이 썼는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이 돼요. 그죠? 그래서 김두식 직계존속 아버지 소득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이 65세 이상이세요. 따라서 아버지가 썼는 신용카드 공제되더라는 거예요. 김현철 사원이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봤더니 일반 신용카드 300만원 쓰셨네요. 일반에 300만원. 아, 현금 영수증이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가 아니고 현금 영수증이에요. 현금 영수증. 체크 잘 해두셔야 돼요. 그죠? 자, 다음 자료 볼까요? 자료 3번. 자료 3번. 자료 3번이 보험이네요. 보험. 자료 3번. 자, 보장성 보험이에요. 그죠? 이 계약자 중요합니다. 계약자가 누구냐는 거죠. 계약자가 누구여야 돼요? 계약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어야 돼요. 이 보험 혜택을 보는 사람을 피보험자라 그래요. 보이시죠? 이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 혜택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보험 혜택을 보는 사람은 부양가족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계약자는 근로소득자여야 돼요. 계약자가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실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거든요. 납입. 따라서 근로소득자 본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고, 뭐 가족은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 2개예요. 김현철 사원으로 80만원, 박정음 배우자인가봐요. 그죠? 70만원. 그죠? 그러면 보장성 보험 요거 2개 한도 100만원까지 되겠네요. 그죠? 100만원에 12%만 세금에서 공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밑에 장애인 보험, 장애인 보장성 보험 90만원. 그죠? 얘 따로 한도 부여해주죠. 그죠? 장애인 보장성 보험 한도 100만원까지. 그러면 한도가 100만원이라고 해서 입력할 때 100만원으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실제 지출했는 금액이 더 적기 때문에 요 금액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료 4번 볼까요? 자료 4번. 의료비. 자료 의료비네요. 자, 환자. 김현철 본인이에요. 본인. 본인 65세 이상. 그 다음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출했는 의료비는 지출금액 전액이 공제 대상이다. 그죠?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김현철 사원이 지출했는 80만원 전액
공제 대상이 되는구나. 그죠? 요거 입력하면 되겠네요. 공제 대상이 되네요. 자료 5번. 자, 이것도 의료비네요. 의료비니까 의료비 탭에 입력하셔야 되겠죠. 의료비 탭에. 자, 이번에는 환자 인적 상황 볼까요? 황순이. 직계 존속이네요. 직계 존속. 자, 의료비는요. 부양가족 누구나 다 돼요.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했다면 다 됩니다. 그래서 나이도 보지 않고요. 소득 요건도 보지 않아요. 누가 지출했다면, 근로소득 거주자가 지출했다면 다 인정해줘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파서 지출했는 의료비 다 됩니다. 근데 이때 지금 어머니 나이 안 보세요. 나이 70세생이다. 그죠? 그럼 65세 이상에 해당하니까 지출했는 금액, 일반 의료비 지출했는 요 금액 전액 다 공제 대상이 되네요. 전액 공제 대상이에요. 지금 제가 적는 거 본인들 교재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 요거 나중에 다 요거 보면서 입력할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어머님 시력 교정으로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 구입하셨대요. 안경을 샀는지 콘택트 렌즈를 샀는지 모르겠지만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서 샀대요. 자, 얼마 구입했대요? 70만원치 구입했어요. 그죠? 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된다 그랬죠. 단 얼마? 70만원 다 안 돼요. 얼마만 됩니까? 50만원만 됩니다. 인당.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입력하실 때 끊어서 입력하셔야 돼요. 50만원. 요게 한도예요. 50만원으로 끊어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다음 자료 볼까요? 자료 6번. 자, 교육비. 교육비. 자, 김장인. 김장인이 장남이거든요. 직계 비속이에요. 김현철 사원의 장남. 근데 이 장남의 교육비가 뭐예요? 대학원이에요. 대학원은요, 근로소득 거주자의 본인 지출만 돼요. 본인 지출만 허용돼요. 따라서 직계비속은 공제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입력하면 된다, 안 된다? 입력하면 안 돼요. 공제 대상이 아닌 애는 소득 공제 탭에 입력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자료 7번, 교육비. 자, 김차일. 직계비속이다, 그죠? 직계비속. 차남이네요. 자, 교육비. 대학교에 지출했대요. 되죠? 그죠? 얼마? 850만원. 공제된다, 그죠? 공제됩니다. 자, 우리 대학교 교육비는 한도 얼마까지 됩니까? 인당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근데 얼마 지출했어요? 850만원 지출했어요. 그럼 입력할 때 900만원 입력하는 게 아니라 850만원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그죠? 90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했을 때 900만원으로 끊어서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아시죠? 자, 다음 자료 가볼까요? 자료 8번. 기부금. 기부금 지출했대요. 누가 지출했대요? 김현철 사원 본인이 지출했네요. 본인. 자, 본인이 지출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 교육비 할 때 나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하고요. 이거 교육비 있잖아요. 이 교육비 직계존속 교육비 지출했는 거는 공제 안 돼요. 아시죠?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안 돼요. 요거 하나 저희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했네요. 자, 그럼 기부금 넘어갑시다. 기부금이요.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나이 요건은 상관없어요. 소득이 없는, 그러니까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이 안 되는, 이 말은 소득 요건은 보겠다는 얘기죠. 소득 요건은 보는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되는 부양가족이 지출했는 기부금은 근로소득자인 거주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요거는 본인이 지출했는 거. 자, 어디에 지출했냐면 기부 유형 보세요. 기부 유형 보시면 정치자금으로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법정기부금으로 지출을 했어요. 자, 이때 정치자금 별표 좀 칠게요. 정치자금 별표. 자,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는 거는요. 얘는 본인이 지출했는 것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해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지출했는 정치자금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공제 대상 기부금 금액 보세요. 기부금액 보시면 안 되고요. 공제 대상 기부금액 보셔야 돼요. 이렇게. 실제 내가 냈는 돈 말고 내가 지출했는 기부금 중에서 공제 대상인, 예를 들어 뭐 회사에 경비로 인정받았다면 그거는 공제 대상에서 빠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제 대상을 보셔야 돼요. 그죠? 이 중에서 다시 가르셔야 되죠. 10만 원은 세액에서 바로 공제될 거고요. 세액 공제. 그죠? 나머지 20만 원은 얘는 한도 따져야 되죠. 그죠? 한도 체크해서 요 한도의 퍼센테이지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법정기부금 20만원. 그래서 요거를 따로 쪼개놓은 이유는요. 입력하는 칸이 달라요. 요거. 제가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는 요거. 세액공제 바로 받는 10만원 하고요. 한도로 계산해야 되는 요 20만원은 입력해야 되는 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따로 쪼개서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 김현철 사원에 대해서 그 연말정산 자료 중에 공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끝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자료에 체크했는 거를 참고해서 요걸 가지고 전산에 입력해 볼 거거든요. 자, 스마트 A 프로그램 실행시킵니다. 실행시켜서 사용급수 TA D급이고요. 회사 코드 31전자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하셔서 인사급여 들어가셔서 일단 소득명세부터 확인하셔야 되죠. 총급여액. 자, 총급여액은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요 메뉴 열면 보이시죠? 이렇게 사원별로 1년치. 그죠? 1년 동안 급여랑 상여액 지급했는 게 이렇게 쭉 표시가 돼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총급여액이라고 적혀 있다. 그죠? 그리고 비과세 소득 탭 누르시면 이제 국외근로, 그다음에 생산직 사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식대, 자가운전, 그다음에 명세서 미제출, 비과세 이렇게 해서 비과세 항목 보여요. 원천징수액 탭 클릭하시면 이렇게 원천징수 했는 1년 동안 원천징수했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는 소득세가 275만 3,400원 이렇게. 그죠? 그럼 1년치 소득세 정산해서 결정세액이 요거보다 많이 나오면 납부, 요 소득세보다 적게 나오면 환급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총금액 과세 소득 산출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산 자료, 소득공제 자료 입력하러 가야 되죠. 자, 소득공제 자료 입력하는 거는 위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들어가셔야 돼요. 요 메뉴 들어가시면 왼쪽에는 사원명, 그죠? 사원의 이력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정산명세 탭, 소득공제 탭, 소득명세 탭, 그 다음에 소득공제 탭, 의료비 탭, 기부금 탭, 신용카드 탭, 연금투자명세, 월세익명세 이렇게 탭이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탭은
각각 입력을 이 탭에 먼저 입력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 탭에 입력하면 요 소득공제 탭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소득공제 탭에 반영된 게 정산명세 탭으로 다시 반영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소득명세는 아까 우리 봤던 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있었죠?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 요 소득명세 탭으로 넘어와요. 근데 요 소득명세 탭은 우리 회사의 소득은 여기에 반영이 되는데 이전에 그죠? 종근무지나 전근무지는 반영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종근무지나 전근무지가 있었다면 여기 종전근무지 입력이라는 메뉴 눌러서 따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다음 차시에 우리 사원들 다 불러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